노미새 귀로 읽는 사업보고서 인성정보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Snet 시스템이 현금 200억 원의 인성정보의 지분 19.24%를 인수하였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으로부터 17.32%, 창업자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로부터 1.92%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Snet 시스템은 이 지분 인수를 통해 자사의 모바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야의 역량과 인성정보의 컨택센터, 비대면 화상회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원격 진료 헬스케어, IT 솔루션 유통 등 역량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분 확보가 끝나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재밌는 점은 기존 주주들의 초과 청약으로 인해 일반 공모를 건너뛰는 흥행을 일으켰다는 점인데요. 기존 주주들이 Snet 시스템의 최대 주주 등극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청약률이 100%를 넘어가면서 일반 공모 청약자에게는 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Snet 시스템의 인성정보 인수는 국내 SI, NI 시장에서의 1획 1위 굳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그런지 더더욱 기존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유증이 진행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성정보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종목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21년 7월 부근부터였습니다. 뭔가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종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함께 실린 이슈가 거리두기와 함께 원격 진료 테마 강세였습니다. 원격 진료 테마의 대장으로 인성정보가 우뚝 솟아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원격 테마로 대장을 먹었으니 관련주로 분류해야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격 의료 확충 전망의 강세라는 기사와 함께 다시금 거래량이 붙으며 올라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올라왔으니 진짜 원격 의료 테마의 대장인지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원격 의료 부분에서 고령화에 따른 원격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핵심 내용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이 이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요. 하이케어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보이고요. IT 쪽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성정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액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원격 의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에 헬스케어 사업 부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비중이 고작 0.1%라니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통틀어 봐도 매출액이 6억, 9억 5천, 3억 8천 이 정도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수치가 이렇다고 해서 미래에도 별로일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벌려놓은 이슈에 비해서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도대체 뭐냐? 왜 이 녀석이 대장이 된 걸까? 유비케어 같은 회사들도 원격 의료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 녀석이 대장으로 올라온 것인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물론 기존부터 IT 관련 장비나 솔루션 공급에 있어서 그 기반이 탄탄한 인성정보라는 점은 분명 원격 의료 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붙어주는 수급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이유를 찾다가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포인트가 잡히더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금융비용 부분이던데요. 이게 무려 전년도 12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2021년도에 감소했습니다. 대략 107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죠. 그 다음으로 당기순이익 부분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손실이 나다가 2021년도에 7억 7천만 원 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무제표가 예뻐졌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기순이익도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자산 항목에서 매출 채권과 기타 유동 채권의 비중이 작년 대비 20억가량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부채 항목에서 매입 채무의 비중이 120억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업에서 투자든 이자 놀이든 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즉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또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무려 210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고전하던 재무제표가 반전하는 흐름을 맞이하였다. 즉 바닥서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을 맞이하였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SNS이 최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우리 너네 그냥 먹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랑 너희랑 갖고 있는 기술을 시너지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싹쓸이를 해보자. 라고 들어온 거예요. 인성정보가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유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원격 의료라는 테마가 살짝 얹어진 거죠. 테마의 성장성도 좋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심지어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도 이 테마가 엮여 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인성정보는 매매하기에 만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뻘건 양봉 들어선다고 지금이니 하고 외치다가 진짜 나락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끼가 다분한 녀석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의 핸들링 실력이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서 매매하셔야 할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종목을 이 부분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투자란 것은 언제나 불확실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일락 말락할 때 그 시점을 잘 캐치하여 접근하였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 묘미가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화끈하고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돌다리 두드리듯이 조심스럽게 하셔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결국 오롯이 져야 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미씨였습니다.